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투덜투덜 불만투성이 임금님 같이 볼까요? 옛날 늘 불만투성이 임금님이 살았죠. 커피가 뜨겁지 않다고, 달개 울음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가 내린다고 아침부터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죠. 결국 임금님은 커다란 상자를 만들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을 상자 속에 넣어 버리기로 마음먹었죠. 옛날 늘 불평만 늘어놓는 임금님이 살았답니다. 투덜투덜 불만투성이 임금님. 하루는 임금님이 궁궐 꼭대기에 올라가 나라안을 둘러볼 때였어요. 갑자기 수탉이 꼬끼요 꼭꼭 하고 울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임금님이 버럭 소리쳤죠. 꼬끼요 꼭꼭이 아니라 꼬끼요 꼬꼬대 꼬꼬라니까. 임금님은 아침부터 짜증이 났죠. 왠지 아세요? 커피잔 안에 들어있는 찻숟가락 때문에 커피를 마시다 눈이 찔릴 뻔했거든요. 임금님은 화를 내며 시종을 불렀어요. 프란츠, 커피를 끓이고 나서 찻숟가락은 꺼내라고 몇 번이나 말했나? 임금님의 화난 목소리에 놀란 프란츠가 강아지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 바람에 임금님의 화려한 옷은 커피 얼룩이 지고 말았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펼치기도 전에 임금님 코에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임금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대체 내 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온통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뿐이야. 그러니 내 마음에 들 수 있는 좋은 생각들을 내놔봐. 그때 한 신하가 임금님 눈치를 살피며 큰 상자를 만드는 거죠. 그 상자 속에 임금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이며 상자 만들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당장 커다란 상자를 만들어라. 세상에서 가장 큰 상자를 만들어야 한다. 하늘과 땅이 모두 들어갈 만큼 큰 상자여야 한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걸 집어넣어야 하니까. 묵스들과 가구 만드는 기술자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마침내 커다란 상자를 만들었어요.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하나둘 넣어야겠군 하고 임금님은 주위를 둘러보았죠. 자네는 왜 손가락이 부었나? 망치질을 많이 해서 부었습니다. 망치질이라고? 자넨 내가 부어오른 손가락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는가 보군. 당장 상자 속으로 들어가. 임금님은 또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 둘러보았죠. 바로 저기 있었군. 당장 저 수탉을 집어넣어. 귀가 축 처진 강아지도 넣고. 프란츠, 자네도 상자 속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볼 때마다 온통 임금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눈에 띄었죠. 임금님은 하인들을 한 줄로 세웠어요. 어떤 하인들은 먹을 것을 챙겨왔고 임금님은 그 하인들을 상자 속으로 넣었어요. 임금님은 음식 부스러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을 싫어했거든요. 임금님은 하인들을 쭉 돌아보며 트집을 잡았어요. 코가 이상하게 생겼다. 코가 길다. 코가 짧다. 콧물을 줄줄 흘린다. 한 곳에 있지 않고 돌아다닌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한 사람씩 상자 속으로 보냈어요. 어느 하인이든지 한 가지씩은 임금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고 한 하인은 임금님이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를 해서 상자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리가 굽었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상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남아있는 하인이 한 명도 없었죠. 나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때 임금님 마음에 쏙 드는 여자가 나타났죠. 그녀는 키가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았고 뚱뚱하지도 야위지도 않았어요. 입에서 냄새가 나지도 않았고 손톱에 때가 끼어 있지도 않았어요. 임금님이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나의 왕비가 되어주지 않겠소?
왕비라고요? 에이, 말을 더듬잖아. 어서 당장 상자 속으로 들어가. 하고 임금님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이제 남은 사람들은 함께 나란 일을 돌보던 신하들 뿐이었죠. 첫 번째 신하가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상자 속으로 넣으면 저희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저희들도 두말하면 잔소리지 당장 상자 속으로 들어가. 마침내 상자 밖 세상에는 임금님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나 임금님 눈에는 아직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만 눈에 띄었어요. 삐걱대는 의자도, 바람에 기울어진 탑도, 끊임없이 연기를 내뿜는 굴뚝도, 굽어있는 나무 줄기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모두 상자 속으로 집어넣었죠. 임금님은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도, 시끄럽게 울어대는 닭과 양들도 상자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비를 뿌리는 구름도, 빛을 비추다 구름에 가려진 햇님도 상자 속에 넣었어요. 임금님은 반짝거리는 별님도 마음에 들지 않아 상자 속에 집어넣었죠. 마침내 임금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을 상자 속에 넣었어요. 이제야 살 것 같군. 그러나 임금님의 주인은 텅 비어 있었어요. 밝지도 어둡지도 않았죠. 따뜻하지도 춥지도 않았고요. 주인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갑자기 임금님은 아무 소리나 듣고 싶어 이렇게 소리쳤어요. 꼭기요, 꼭꼭. 임금님은 자기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임금님이 사는 상자박 세상은 어떤 소리도 어떤 냄새도 나지 않았죠. 임금님은 무슨 냄새라도 맡고 싶어서 겨드랑이에 코를 갖다 대보기도 하고 무슨 맛이라도 보기 위해 혀를 쩝쩝 다시기도 했죠. 그러나 차갑게 얼어붙은 발가락 외에는 느껴지는 촉감이 없었답니다. 임금님은 상자에 코를 대보았어요. 그 속에서는 빵과 바다와 비의 향기가 새어나왔죠. 이번에는 상자에 귀를 대보았죠. 그 속에서는 온갖 소리가 들려왔어요. 웃는 소리, 웃음소리, 울음소리, 사람 부르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 엄마의 자장가 소리. 임금님은 자신이 매우 불행하다고 느껴졌어요. 결국 임금님도 상자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임금님이 상자 한 모퉁이를 뜯어내자 밝은 빛이 새어나왔어요. 그건 바로 햇님이었어요. 햇님은 상자 속의 세상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던 거예요. 상자 속으로 들어가던 임금님이 너무 서두른 탓에 왕관이 떨어졌어요. 화려한 옷은 못에 걸려 벗겨졌고요. 이제 임금님은 더 이상 임금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상자 속에 들어간 임금님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예전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투덜투덜 불만투성이 임금님이 바뀐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